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 전기 모터는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투자자가 트럼프 관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기술 혁신 소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기 모터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히 전기차, 스쿠터, 심지어 공장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기술은 앞으로의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야기의 중심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위치한 한 작은 스타트업 코니퍼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술 문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 의존도를 낮춘 전기 모터 개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히토류는 중국의 세계 공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전기차, 전자제품, 풍력 발전기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이 희귀자원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언제든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무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코니퍼의 공동 창립자이자 기술 책임자인 야틴드라 대시판대는 루시드 모터스 같은 고급 전기차 브랜드의 모터 설계를 담당했던 전문가입니다.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안킷 소만이는 오라클과 구글에서 데이터 센터 설계를 맡았던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유능한 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코니퍼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전기 모터 산업의 미래를 다시 쓰고자 하는 실리콘밸리의 실험실입니다. 코니퍼는 일반 철로 만든 자석을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 모터를 개발했습니다. 보통 고성능 전기 모터에는 네오디뮴이나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가 들어간 자석이 쓰입니다. 하지만 코니퍼는 이런 재료를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적인 철 자석을 사용하면서도 성능을 확보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회사가 채택한 축 방향 자속이라는 새로운 모터 설계 방식 덕분입니다. 대부분의 전기 모터는 방사형 자속이라는 설계를 따르며 축 주변으로 감겨있는 구리 코일에 전기를 흘려 회전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코니퍼는 자석과 회전체의 위치를 바꾸고 자기장이 축을 따라 흐르는 축 방향 자속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보다 훨씬 적은 부품으로 구성되고 더 단순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효율 또한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실제 대량 생산에 사용되기엔 제조 난이도가 높고 제어가 까다로워 보편화되지 못했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전자제어 기술과 전력 변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설계가 현실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니퍼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 스쿠터, 가전제품, HVAC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 모터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기차에까지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바퀴 내부에 모터를 탑재하는 이늘 모터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동력 손실을 줄이고 차량 설계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실제로 코니퍼의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전기 이륜차 스타트업 라이라 에너지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테슬라급 이륜차를 개발하며 충전 네트워크까지 자체 구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들의 전기차에 코니퍼의 모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라의 CEO는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코니퍼 모터는 기존 전기 스쿠터에 사용되는 일반 모터와 비슷한 가격이지만 효율은 20%나 더 높아 실제 주행거리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전기차의 주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히토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전력에는 분명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출력이 필요한 사륜 전기차에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모터 기술은 자동차 전체 구조를 바꾸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형 완성차 업체들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이 기회를 잡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현재까지 축 방향 자속 모터는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니퍼의 설계 방식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금속을 찍어내는 전통적 스탬핑 방식 대신 배터리 제조에서 영감을 받은 구리, 권선 방식을 사용해 생산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이 방식은 생산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중심의 히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적 자립입니다. 마이크로칩 생산의 국산화, 히토류가 필요 없는 배터리 개발, 그리고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성장과 함께 이제는 미국 또는 북미 지역에서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운송기술 체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니퍼의 사례는 단순한 모터 기술 혁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 구조를 바꾸고 기술적 독립을 모색하는 하나의 큰 움직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중국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전기 모터 기술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계 최대 국부펀드의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우려가 번지고 있는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심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니콜라이 탄겐입니다. 그는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절반 이상이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정책, 특히 무역 정책의 변화는 곧 펀드 전체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관세라는 카드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탄겐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평온합니다. 그는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어 세계가 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여러 경제 블록으로 나뉘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펀드가 6천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각화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탄겐의 이 말은 단기적 시장 변동이나 정치적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이 시간의 힘을 믿으며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인플레이션 위기, 1987년의 블랙 먼데이,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광범위한 주식 포트폴리오는 결국엔 채권이나 현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신념이죠. 하지만 이 전략이 모든 이에게 통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탄겐처럼 정부의 석유 수입을 기반으로 한 장기 자금이 있는 경우야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은퇴자금, 주택 구입자금, 자녀 학비 등 현실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손실을 감내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지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19세기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의 보호무역주의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역사적 흐름을 되짚는 강경 노선입니다. 실제로 당시처럼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무역 충격에 대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해법 중 하나는 금입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관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경우 금은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 붕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주식보다는 금이 더 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생산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직접적으로 창출하지 못하고 순탄한 경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금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기에 만약 큰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큰 하락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적극적이고 유연한 거래 전략입니다. 하지만 탄겐이 운영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기민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 자산에만 개별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가 지난해 미국 기술주 비중을 줄인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지만 이런 조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실수의 가능성도 큽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수익을 갉아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탄겐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의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이 현재 반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다수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관세를 철폐한다면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만의 원칙과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탄겐이 말하듯 기다리는 것 외엔 뾰족한 해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아이스크림 하나쯤은 냉동고에 넣어두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